사토루 여신은 사람 여성의 얼굴 정면 얼굴에 암소의 귀를 달아놔요. 그래서 요런 상징이 있으면 사토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뭉개놓으니까 주호민 작가님 그 마크 그 알죠? 단순하게 만든. 예. 주호민 작가님 그거 같네. 주어민도 이집트가 먼저 있어. 예, 잘 쉬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저 아누비스 드릴 때 깜빡했는데 제가 드릴 게 몇 개 더 있어요. 더 가져온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잠깐 제가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맥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그렇게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요거를 요 이집트 맥주인데 사카라라는 사카라.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계단식 피라미드가 예. 요 엠블럼이고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 지명이 사카라거든요. 예. 그 지명을 딴 맥주예요. 그리고 이 맥주는 되게 괜찮아요. 이게 게다가 알코올이 10% 들어가 있는 알코올이 강한 맥주인데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10%. 사실 구할 수 없는 맥주고 잘 먹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엄청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 먹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제가 감수한 책이에요. 그래서 감수한 책이 엊그저께 나왔어요. 와우. 그래서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와우.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이집트 책인데 예. 그 원 저자가 일본 분인데 되게 유명한 이집트 학자시고요. 곤도지로. 예, 곤도지로 선생님. 마세다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거 감수자로요. 예, 제가 이제 꽤 꼼꼼하게 봤어요. 그래도 감수를. 요거를 한번 읽어주시죠. 자기소개. 괜찮습니다. 뭐 나중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가지고 보시면 돼요. 옴기니보다 더 길어요. 예. 감수자 광민수, 이집트 고고학자, 현재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예,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예.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이후 런던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부끄러워. 각각 고고학과 이집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더럼 대학교에서 이집트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본 투트모스 3세의 과거 인식과 개인 정체성, 신왕국 이집트의 누비아 식민화와 신전 도시 등의 논문을 썼으며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2022년 예.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요거까지 딱 들어갔어요. 요거는 제가 넣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어요. 여기 출판 태칙에 학술자문까지 하시고.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집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하시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럴수록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네요. 예. 진짜 그림책이네요. 예, 그림책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예. 좀 요것도 사실. 사실 요것도 드리려고 바꾼 거예요. 그래요? 기념으로 쓰시라고. 나중에 이집트 가셔가지고 박씨 그래요? 쓰시면.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알았는데 생일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럼 생일 걸로. 생일 선물. 1,000원.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그럼 뭐 생일 특별한 일정 없으신가요? 사실 잘 안 챙겨요. 근데 또 너무 제가 호들갑 떨면서 생일 막 안 합니다 이러면은 또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침투 카페를 들어갔는데 생일 축하글로 다 도배가 돼 있어서 예, 그래서 그 치마 가입했어요. 그럼 제가 그 체크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알려주시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시니까 그냥 제가 하나로 주시나 보다. 아니 한화 아니고 제가 고대 이집트어로 생일 축하를 써 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 제가 상력서도 아무도 모르니까 상력 쓰셔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글씨 너무 잘 쓰세요. 예. 옆에 보는 새가 있고 앞에 보는 새가 있어요. 예, 맞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새 종류는 두 종류인데 독수리 계통의 새 한 마리랑 올빼미 계통의 새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올빼미 계통의 새는 이제 M 발음이 나고요. 독수리 계통의 새는 이제 아 발음이 나요. 그래서 발음을 읽어보면은 뭐 메시트, 침착맨, 네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트는 이제 탄생이란 뜻이고 뒤에 네페르는 이제 아름다운, 멋있는, 좋은 이런 뜻이니까 뭐 이제 그 즐거운 침착맨의 생일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이라고 써 있는 게 A예요? 거기에 발음 기호인데 아 발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 스태프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원구 그분 맞아요. 그분 인정하셨다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같이 보시죠. 좋겠습니다. 헐 무치 내군 민수님 그거 저요 끼야홑. 제가 예전에 아마 불암도서관인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이름이 파라오예요. 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꾸라고 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파라오 짭이라고 하죠. 파라오 짭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또 적어주셨어요. 네, 제가 해드린 사인도 7월 달이었군요. 엄청 더울 때였는데 진짜. 이거 좀 약간 외국식으로 하셨네요. 예, 저는 일을 먼저 쓰고 월, 연을 씁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격적이라 몸이 막 떨려요. 오케이요, 형님들. 장례식 때 생전 고인의 개쩌는 순간으로 틀어달라고 할게요. 두안 네페르 에넥도 쓰셨네. 두안 네페르 에넥. 두안 네페르. 야, 이거 신기하네요. 즐거운 경험입니다, 저도. 자, 이겁니다 이제. 거기 네. 전등이 있었다. 되게 큰 전등이 있었어요. 요게 전등이에요. 요게. 뱀이 있는데요? 뱀이 있죠. 여기 필라멘트고 요게 이제 전구의 통. 그다음에 이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파라오가 어떤 여신한테 바치던 제드 기둥인데 뭔가 여기서 이제 전기 장치로 이제 보이죠. 팔이 돋아났어요. 예, 약간 이제 의인화시킨 아. 거라고도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실제로 전구로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오른쪽 왜 벗고 있죠? 얘는 어린아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한쪽으로 따고 있죠. 그래서 벗어도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벗고 있는 모습을 많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아마 얘는 어린 호루스를 상징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전구로. 이거 실제 전구요? 예, 실제 전구예요.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나중에 만든 거죠. 예, 이렇게 컨셉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 전구다 이거는 그래서 주장하기 위해서 전구를 만든 거죠. 어쨌건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 덴데라라고 하는 지역에 하토르 여신 신전에 있어요. 여기 누가 천궁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이들 아시는데 천장 털어간 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신전에 어떤 방에 천장을 장식하던 부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별자리 그림이에요. 기원전 1세기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별자리 그림인데, 그거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떼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집트 약탈 문화재 중에 하나죠. 동그란 거. 예, 동그란 거죠.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덴데라 하니 곧바로 이제 나오시는데, 그래서 덴데라는 어딨냐? 덴데라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도스 조금 남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그래도 꽤 멀죠.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기자 멤피스 이 지역이 카이로예요. 여기가 지금 오늘날 이집트 수도예요. 만약에 이제 이집트 가시면 처음 보통은 카이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고, 그다음에 주로 가는 데가 여기 테베,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이랑 그다음에 아스완에서 거점을 두고 잠깐 하루 정도 아부신베를 다녀오고, 이렇게 이제 보통 여행 일정들을 잡으시는데, 카이로에 머물면서 여기가 다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카이로에서 머물면서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룩소르가 제일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여기는 도시 전체가 다 유적인데 신왕국 시대 수도, 종교적인 수도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0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실 때는 뭐 기차 타고 가셔도 되고, 기차 타고 가시면은 한 12, 3, 4, 5, 6, 7시간. KTX가 아닌가 봐요. 아니죠. 예. 아니고 거의 부산 거리 정도. 부산 2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700이고 실제로 기찻길로 가면 더 아마 멀 거예요. 근데 이집트 기차는 빠르지 않고, 게다가 정확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연착이 많이 돼요. 기다려주기도 하고 뭐 그러나요? 그냥 중간에 가다가 뭐 고장날 수도 고장나면 태워서 고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간 걸린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최소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행기 타고 가시면 1시간이면 가니까 비행기 타고 가셔도 되고. 비행기 효율이 되게 좋네요. 좋죠. 예. 이집트 가서 이제 이집트를 저렴하게 여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기차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기차가 보통 야간 기차거든요. 기차에서 자고 오전에 룩소르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보통 많이 다니시고, 비행기 타시면은 뭐 아무 때나 가셔도 상관없고. 기차에서 자면은 누울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의자에서? 그것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 칸도 있고요. 비싸고 좀. 그다음에 그냥 이제 의자에 있는 좌석도 있고. 입석으로 갈 수도 있죠. 입석이 있고 뭐 그다음에 2등석, 3등석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침대 칸하고 1등석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이집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다 제한을 하거나 관리를 해요. 예컨대 여기랑 여기가 주요한 관광지인데, 사실은 여기 요 아비도스 덴데라 지역도 주요한 관광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룩소르에서 보통 버스 타고 가는데, 갈 때 굉장히 많은 검문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차로 갈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아스완에서 보통 아부신베를 가는데, 여기도 이제 보통은 여기는 사막을 달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든요. 여기서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아부신베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다 똑같은 시간에 경찰 통제하에 외국인을 태운 차들이 다 출발을 해요. 마적이 있나요? 마적은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치안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근데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들은 다 약간 시골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관리들을 하죠. 그럼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다. 생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집트는 보통 우리가 중동 생각하면은 테러부터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테러나 그런 어떤 전쟁, 어떤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는 다 이쪽에 시리아나 뭐 이라크 이쪽이고, 분쟁 지역에. 이집트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물론 이집트에서도 종종 테러가 일어나요. 근데 사실 뭐 테러는 유럽, 뭐 런던이나 파리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 정도 비율로 일어난다고 봐야죠.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장 완전 테러 범상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덴데라에 있는 하토루 신전에 전등 그림이 있다. 네. 조금 더 이 신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 신전은 상당히 최근에 지어진 신전이에요. 한 2000년밖에 안 됐어요. 신규 분양해도 되겠어요. 2000년이면. 맞아요. 예, 실제로 이집트 문명이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서 로마 제국의 이집트가 이제 속주로 편입이 되는데 예. 그때 이후에도 계속 로마 시대에도 지어진 신전이에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 공간은 로마 시대 때 완성이 됐다. 보시면 이렇게 현장 남겨져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걸 좀 많이 부셔놨어요. 아, 뭉개놨네요. 좀 아깝다. 뭉개놓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러한 어떤 파괴의 모습도 하나의 유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남겨놓은 흔적이니까.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입혀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모시고 있는 하토루 여신의 모습이에요. 하토루 여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것도 요 뒤에 요것도 하토루거든요. 예. 하토루 여신인데 이렇게 요거는 사람 여성의 얼굴 정면 얼굴에 암소의 귀를 달아놔요. 그래서 요런 상징이 있으면 다 하토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뭉개놓으니까 주호민 작가님 그 마크 그 알죠? 단순하게 만든. 예. 주호민 작가님 그거 같네. 왜냐면 이게 너무 자세하게 묘사되면 그렇죠. 안 될 텐데 이게 이렇게 그 예. 연상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기둥들 다 그렇게요. 요 하토루 호민형. 얼굴 이제 그 정면 모습으로 다 장식이 돼 있습니다. 주어민도 이집트가 먼저 있어. 그러네. 호민형 이집트 사람 아니야? 이집트 출신이실 수도 있어요. 섞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그 이집트의 고위층 성인 남성들은 대부분 다 이제 머리를 주어민 작가님 스타일로 다 하고 있어요. 호민형 귀가 그리고 되게 작아요. 요 귀 느낌이에요. 요게 천장인데 진짜 물감이 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 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잘 남겨져 있죠. 진짜 멋있네요. 2000년 정도면 남습니다. 이렇게. 한 3,500년까지도 남는 것 같아요. 4,000년 정도 지나야지 많이 사라진다. 확실히 그 전에도 그렇고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았죠. 파란색 저거 이제 하늘을 사실 표현한 부분이어서 딱히 좋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근데 파란색이 고대에는 가장 비싼 안료 중에 하나거든요. 파란색을 이제 내려면 라피슬라줄리나 터키석을 갈아야 되거든요. 비싼 돌들이기 때문에 비싼 색이다. 그러니까 되게 먹고 사는데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건축물도 만들고 피라미드도 쌓고 뭐 이랬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이 신전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덴데라 천궁 덴데라 황도대가 있는 옥상 구조도 있고 또 그것과 반대로 이 신전에는 또 지하실이 있어요. 요렇게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실에 요 전등의 모습이 구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하실은 이 신전에서 사용하던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창고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전에서 쓰는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구들 같은 것들, 이제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되게 이제 사실 들어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좁아 입구가 완전 기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 안에는 높이가 좀 어느 정도 돼서 서 있을 수 있지만 옆에가 좀. 그러니까 들어가는 통로 자체가 되게 낮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통로 자체가 예. 좁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또 이렇게 예. 해야 되고. 여기도 있네요. 오른쪽에. 예,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 개의 전등이 그려져 있어요. 채팅창에는 핫도그 같다고. 핫도그일 수도 있죠.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니에요? 핫도그 같다고 하는 거 좀. 핫도그에 그 케첩 묻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핫도그 있고 네, 케첩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예. 지금 예. 요즘엔 두 줄인데 머스타드랑 같이 해주니까. 설탕도 좀 묻혀야 되고. 저는 제가 봤을 땐 저거는 뱀 같고 뱀 출신 파라오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예. 근데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맞아요. 요건 뱀이에요. 사실 이것도 아까 그 헬리콥터랑 비슷한데 이거를 전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역시 그냥 자기를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다. 근데 사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어디 위에 있나요? 글자에 쓰여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이게 뭔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모습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장 자체가 되게 난해해서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뱀이에요. 이집트에서의 뱀은 되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안 좋은 의미도 있어요. 사후 세계에서 망자들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이제 아포피스라고 하는데 괴물인데 이 괴물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가장 강력한 동물이기도 한데 악한 측면에서 동시에 뱀은 재생과 재창조, 탄생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뱀은 계속 이 허물을 허물을 벗잖아요. 예. 그런 걸 토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어떤 이 그림이나 부조에서 뱀이 표현되어 있으면 맥락을 잘 살펴야 돼요.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나쁜 의미일 수도 있고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고 탄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탄생
탄생을 의미할 때 탄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여기 이제 꽃이 있잖아요. 예, 꽃. 꽃이 연꽃이에요. 이집트에서의 연꽃은 뭐 이집트 지역을 나눌 때 상이집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꽃은 탄생과 생명과 관련이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꽃에서 뱀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죠. 사실 호루스. 예. 그러니까 왕과 관련이 있는 신이 호루스 신이 어린 호루스가 태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문장이 사실 되게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잘 이쁘게 쓰여져 있죠. 요 폰트 좋네요. 요 폰트. 요거요? 요 귀엽게 좀 했네요. 그러니까 요 폰트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요 폰트 싫어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그건 좀 약간 큼직큼직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약간 신왕국 시대. 큼직큼직한 예. 얘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예, 맞아요. 예. 진짜 그걸 딱 보시는구나 진짜. 와 역시 시각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차이점을 인식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집트도 폰트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그림을 이제 도면으로 이제 그린 건데 여기 이제 쓰여져 있어요. 뭐 제드, 인, 헤르, 세마타위. 헤르 세마타위가 호루스 신의 한 속성인데 약간 그 어린 호루스를 뜻하고 세마타위는 두 땅을 통일하다라는 의미인데 호루스랑 붙어가지고 어린 호루스의 속성을 나타내요. 어린 호루스가 말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린 호루스에 대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네체르아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위대한 신 호루스가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수식어인데 뭐 헤르 이브, 이우네트. 헤르 이브는 이제 어디에 있다 뭐 이런 뜻이고 이우네트는 덴데라 지역이에요. 덴데라에 있는 위대한 신 호루스가 뭐 말한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바앙크, FM, 세션 연꽃이네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요게 이제 세션이라는 게 연꽃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영혼이 연꽃 안에 있다. 요 호루스가 뱀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M-만제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신성한 배 위에서 그래서 신성한 배는 그려져 있지는 않은데 의미적으로 바닥 공간을 신성한 배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만제트라고 하는 신성한 배는 태양이 돌아다닐 때 타는 배가 두 개가 있어요. 낮에 타는 배가 있고 밤에 타는 배가 있는데 낮에 타는 배예요. 근데 낮에 타는 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저 태양이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 타는 배가 이제 출발을 하면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위 그다음에 제두 요거예요. 똑같죠 글자. 그다음에 페트 네페루 F 그러니까 뭐 이제 제두의 두 팔이 이걸 받치고 있다. 그다음에 세시체무 투트 이래서 뭐 세시체무 투트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형상 기본이 되는 형상이라는 뜻을 하면 요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바의 형상인데 왜냐면 이중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랑 바라는 영혼을 같이 그려놓은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카우 투트 헤르메트 센엠 색소폰이 하나 있네요. 어디요? 어떤 거? 아 그거요? 아 그거 색소폰 아니고 사람 민인가요? 앉아 있는 아니 이거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쪼그려 앉아 있는 쪼그려 앉아 있는 여성 형태의 그림인데 형상을 뜻하고 그래서 이 카의 형상이 뭐 여기 메데트라는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메데트 위에 카의 형상이 앉아 있다. 메데트는 무릎이에요. 무릎 위에 카의 형상이 앉아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무릎을 꿇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 요게 이제 카 영혼의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의 속성이 다 달라요. 예컨대 이제 바 같은 경우는 인격과 관련이 있고 또 이게 새 형태로 표현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서도 시신에서 약간 분리돼가지고 잘 돌아다녀요. 반면에 이제 카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카 영혼은 거의 항상 시신 곁에 머물러야 돼요. 나중에 아마 뒤에서 제가 원래 오늘 이제 미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오늘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미이라를 말씀드리면 왜 미이라를 만들었는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카라는 영혼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시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팔을 굽히고 있다 이런 뜻인데 요 모습이죠. 무릎 꿇고 두 팔을 굽히고 있죠.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이다. 요거는 뭐라고 하셨죠? 요거 비기요? 아 요거는 이제 헤르라고 보통 읽는데 헤르는 이제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여요. 영어로 치면은 on 그러니까 무엇 위에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헤르. 비기어 있네. 예. 그러니까 원래 사람 얼굴이에요. 사실 사람 얼굴 형태의 그림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는 다 좀 더 훼손이 돼가지고 요건데 여기도 있고요. 요거랑 요건데 훼손돼서 정확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원래 모습을 보니까 대충 연상이 됩니다. 사람
사람 얼굴 정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젊은 호루스의 탄생을 묘사한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페트 네브라고 쓰여져 있는데 금이랑 모든 귀한 돌들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곳에 보관되어 있던 창고니까 이게 이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던 어떤 물건들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좀 읽으면 오해하는 일이 적어지죠. 물론 이제 이 문장 자체도 의미가 사실은 맥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광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글자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글자를 안 보고 얘만 보고서 이제 자기를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글씨가 만약에 없으면 뱀술을 담갔는데 이거 그 벌꿀 그 풀 때 이거 있잖아요. 뱀술 담근 게 너무 달콤하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쉽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 글자가 없어도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해요. 왜냐면은 요 제두의 기둥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상징이거든요. 얘는 오시리스의 등뼈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확장된 의미로는 무엇인가 영속성, 안정성 이런 걸 상징을 해요. 그리고 여기 그려져 있는 연꽃은 생명, 탄생, 재생, 부활 이런 관계가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뱀도 그런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뱀이랑 얘랑 같이 있으면 이거는 뭔가 새로운 탄생, 제두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막 상이집트, 하이집트 할 때 또 뱀이 상징이고 막. 되게 좋은 질문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뱀은 이건 살모사 같은 뱀이거든요. 독사. 근데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뱀 코브라예요. 코브라는 이제 와세트라고 하는 여신이고, 와세트 여신이 이제 하이집트의 상징이죠. 아무튼 전등이라고 뭐 굳이 주장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변등이 아니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고 더 근거가 확실하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파라오는 과연 공개적으로 자기 행위를 하였는가? 요거. 이것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몇 개의 자료를 뽑아왔는데, 여러 유튜브 클립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도 많고, 요거는 어떤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책에 실제로 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민이 있네요. 민이 있죠. 네, 민이 있어요. 확실히 민. 이건 진짜 리얼 민. 예, 다 민이죠. 예,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널리 자주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사나 어떤 뭔가 이제 화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와요. 맞냐, 친구들한테. 맞냐. 이거 맞냐? 사실이냐? 제가 그거를 경험한 게 한 20번도 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거를 이제 저한테 누군가가 처음 물어보기 시작한 게 벌써 한 5년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전혀 사실 무근인데, 근데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복잡해요. 복잡하다기보다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하면은 무존재의 증명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쉬워요. 근거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근데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없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네.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너 증거 대봐. 그래서 그 증거들 하나하나 반박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또 누가 물어본 거예요. 약간 짜증나가지고 이제 제가 약간 각을 잡고 제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다가 썼어요. 이 관련해서 글을.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 잘 안 하는데 이 글을 보시고 최대한 널리 유통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 담론을 좀 끝내자. 그래서 꽤 많이 좀 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 어저께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검색을 해봤어요. 파라오 자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들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약간 되네. 좀 정정이 되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한 번 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또 여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 파라오의 공개 자위설과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해보면 대충 이래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 나일강이 범람하면 파라오는 수천 명의 군중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자위하는 그 의례가 벌어진 것은 이제 민신을 위한 축제 의례 때였다. 그러니까 민 다들 잘 아시는 신이죠. 민이 가장 유명하죠. 예, 그럴싸하죠. 뭔가 내용 그럴싸하잖아요. 민 이제 그런 신이고 자위행위 민 잘 연결이 되니까. 그다음에 나일강은 범람하면 3개월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때 강의 여신 네프투스를 달래기 위해서 자위행위 의례가 필요했다. 그다음에 자위행위는 왕족만 할 수 있는 행위였다. 평민들이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파라오의 자위행위 의식 때 참여한 군중들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다 파라오와 함께 자위행위를 했다. 이때만은 허용해주나 봐요. 약간 이제 이 4번과 5번은 좀 이제 모순되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만 허용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하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지죠.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자위. 네. 파라오와 함께할 때는 인정. 정말 가관이었을 것 같아요. 다 모여서 뿌리기.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파라오들이 단명한 것은 오래도록 지속적인 자유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예.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나일강이 범람한 파라오는 군중 앞에서 자유행위를 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상태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자유의 의례가 벌어진 것은 민신을 위한 축제 의례 때였다.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신을 위한 축제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민신을 위한 축제 의례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어떤 그 신전 기록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람세스 3세의 메디네 타부 신전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기록들인데 살펴봐도 자위 의례 이런 건 없어요. 민신을 위한 축제는 일본에 있어요. 민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잔뜩 팔던데요. 막 들고 다니면서. 근데 그 민신을 위한 축제는 있어요. 예. 있는데 그때 자위 의례가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나일강은 범람하면 3개월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나일강은 범람하면 3개월 정도 이제 물이 안 빠지고 홍수가 나 있어요. 예. 점차적으로 물이 빠지죠. 그때 강의 여신 네프티스를 달리기 위해서 자유행위 의례가 필요했다. 말이 안 돼요. 틀렸어요. 이것도. 일단 네프티스라는 여신은 있어요. 근데 강의 여신이 아니에요. 네프티스는 이시스 여신의 동생인데 약간 슬픔, 비애 이런 거 관련 있는 여신이에요. 그다음에 망자 수호자이기도 하고 강의 여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강의 여신을 달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제 일어나는 나일강의 범람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오히려 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범람이 일어나야지 이집트의 토양이 비옥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났다 그래서 강의 여신을 달랠 필요가 없어요. 강의 여신을 부추기기 위해 의뢰를 했다면 만약에 이제 구축이면 더 홍수가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근데 홍수가 더 크게 나면 또 안 돼요. 딱 이 정도면 돼요. 예, 굳이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지. 그래서 이거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건들 필요가 없네요. 강의 여신도 아니고 이 앞쪽만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4번 자유의 행위는 왕족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다. 평민들이 자유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았다. 기록이 없나요? 기록 없어요. 다만 이런 명제가 도출된 바탕이 무엇인지는 나름 이제 제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기록 자체가 자유행위에 관련된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다만 이집트의 신화 체계 속에서 최초의 신이 아툼이라는 신이 자식들을 낳을 때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어떤 기록은 침을 뱉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자유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가생식법으로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자유행위는 최초의 출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행위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자유행위 자체가 뭔가 신성성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신화적인 에피소드를 근거로 뇌피셜을 덧붙여가지고 자유행위는 신성한 거는 왕족만 할 수 있는 거, 왕족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민들은 할 수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논리를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라오의 자유행위 의식 때 참여한 군중들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다 파라오와 함께 자유행위를 했다. 원기옥. 파라오에게 지금 기운이 부족하니까 다 모두 길을 나눠줘. 만약에 진짜 자유행위 의식이 있었다면은 분명히 비슷한 행동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0명, 1000명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가 자유행위 의식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4번 항목과 5번 항목이 약간 이제 모순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6번은 그냥 틀렸어요 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단명한 것은 이 자체가 틀렸어요. 장수였어요. 단명한 파라오도 있고 장수한 파라오도 있고 예컨대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두 명의 파라오가 있죠. 투탕카멘과 람세스 2세. 투탕카멘은 20살에 되기 전에 죽었고 람세스 2세는 90살에 넘어서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파라오들 수명이 어땠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앞에 부분부터 틀린 문장이다. 이게 맞다면 투탕카멘은 사실상 너무 유리몸이네요. 투탕카멘은 근데 진짜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일단 몸에 장애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이집트에서 이 왕족들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근친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권력 관계 측면에서도 소위 말하는 외척이 생기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 왕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그 파라오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투탕카멘은 18왕조의 사실상 마지막 파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 거의 한 5대 6대에 걸쳐 가지고 근친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전적인
신체적인 어떤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이제 투탕카멘의 실제 미라를 이제 조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려진 판단인데 일단은 다리를 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아닌데 구순구 계열 이게 이제 입술 갈라지는 그런 어떤 증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투탕카멘 역시도 자기의 이제 배다른 누이와 혼인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긴 했는데 출산된 태아들이 모두 다 출산 과정에서 사망했어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제 뭐 일단은 민 때문이에요, 사실은. 민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민이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민 같은 모습의 신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럴싸하다. 그런 의뢰가 있었을 것 같다. 예. 남성성을 드러내놓고 강조하는 어떤 의뢰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거는 없는 상태로 민이라는 신의 존재만을 바탕으로 해서 직관을 이제 마음껏 적용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요 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멘이라는 또 이 당시에 주신이랑 합쳐진 아멘 민신인데, 그러니까 뭐 이집트 역사 내내 민신은 되게 중요한 신이었어요. 뭐 최고지위의 신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남성성과 관련이 있는 신이다 보니까 중요한 신이었고 뭐 이렇게 이제 구조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후대지만 이렇게 실제 청동으로 이제 상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좀 약간 실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잡고 있는 모습은 말기시대 기원전 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집트 문명이 완전하게 탄생하기도 이전에도 나타나요. 나는 뭐 거짓 발설하지 않겠으며 왜 손설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민을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잡고 있는 모습은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데 이런 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래된 상이에요. 이거는 기원전 한 3,500년 정도 되는 시대의 상이니까 이집트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유물이에요. 저거는 손이 역수로 했나? 여기 예. 그러네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아무튼 이런 상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던 시점부터 되게 중요한 신이었어요. 발도술 그 그립이네. 그러네요, 진짜. 발도 역으로 잡고. 그러네, 진짜.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민신 때문에 이제 그런 담론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화의 계보인데,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되게 많은 다양한 신화 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알고 있는 이집트 신화는 지금 현대의 학자들이 다양한 판본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각각의 기록들마다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지역마다 전해지는 신화 체계가 또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 표로 그리고 있는 이 신화 체계는 가장 유명한 신화 체계고, 이집트 내에서는 이제 헬리오폴리스의 신화 체계예요. 헬리오폴리스는 이제 태양신이 중심이 되는 그 지역인데, 태양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신화 체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집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눈이라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카오스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초의 심연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에요, 그냥 물. 근데 어느 날 그 물 속에서 갑자기 땅이 하나 솟아올라요. 그 땅을 이제 보통 태초의 둔덕, 태초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런 신화적인 어떤 컨셉의 모티브가 된 현실 상황은 이집트 전체가 홍수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 이집트 이제 땅이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신화적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피라미드 자체도 태초의 언덕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태초의 이 언덕에 신이 한 명 그냥 서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그게 아툼이에요. 그리고 그 아툼은 서쪽으로 지고 있는 태양이고, 이 라는 지금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에요. 같은 태양인데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신격을 이제 분리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태양신도 되게 많아요. 예컨대 뭐 서쪽에서 지는 태양, 남쪽에 떠 있는 태양,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태양 원반, 태양 빛, 이런 태양의 각각의 속성들을 각각의 신격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툼이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낳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툼이 다위행위를 통해 가지고 2명의 자식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신화 판본들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위행위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침을 뱉었다, 혹은 그냥 말로써 창조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자위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자위행위는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거, 그래서 신성한 거니까 중요한 의례 때 파라오가 이제 해야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유행위
자유행위가 있어서 자유행위를 통해 가지고 두 명의 이제 신이 태어나는데 슈랑 테프누트. 슈는 공기의 남신이고 테프누트는 습기의 여신인데 둘이 이 남매죠. 남매가 다시 부부가 돼요. 신화적으로는 남매끼리 부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집트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남매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 왕족들은 남매끼리 혼인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 왕족들이 하는 남매끼리의 결혼 95% 이상은 대부분 다 배다른 남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남매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안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좀 약간의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완전히 어머니 아버지 다 똑같은 남매들끼리 혼인한 사례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투탕카멘이에요. 투탕카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친남매예요. 아무튼 그래서 슈랑 테프누트가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이제 남매를 낳고 그게 이제 게브랑 누트라는 신이고 게브는 땅의 남신, 누트는 하늘의 여신. 이 남매가 다시 부부가 돼서 자식을 낳는데 이번 4명을 낳아요. 이시스, 오시리스, 세트, 네프티스 다 남매인데 그 남매들 중에서 오시리스랑 이시스가 부부가 되고 세트랑 네프티스가 또 부부가 돼요. 그런데 오시리스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툼, 슈, 게브로 이어지는 이 신들의 왕권의 적통 계승자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왕이 돼요. 근데 오시리스의 동생이었던 세트가 자기 형을 질투해가지고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죠. 라이온킹.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트가 오시리스의 시신을 다 토막내가지고 이집트 전역에 뿌려요. 근데 그 토막난 시신을 이 오시리스의 누이이자 부인 이시스가 다 모아가지고 꿈에서 마법으로 부활을 시키는데 예. 그게 신화적으로 최초의 미라.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다 붙인 것도 베꼈네요. 그렇죠. 이집트가 먼저네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이집트가 먼저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제 부활을 하는데 이집트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은 미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부활을 해도 부활한 존재는 지상에 머물지 못해요. 저승에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는 저승에 가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서 세트가 지속적으로 지상에 이제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시리스랑 이시스 사이에서 이제 호루스라는 신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루스가 아툼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신들의 왕위의 격통 계승자죠, 사실. 적통이 호루스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작은 아버지인 세트랑 한판 붙어요. 결국에 호루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되찾아서 호루스가 이 현세의 왕이 되는 거죠. 세트는 사막 쪽으로 쫓겨나고 그러면서 호루스가 파라오들의 왕권의 그 본질을 상징하는 신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파라오들이 호루스라는 신이 지상에 실제로 현현된 상태라고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파라오들은 호루스예요, 그냥. 그리고 죽은 파라오는 오시리스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들이 죽으면은 오시리스에 동화된다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이토준지 만화에 머리 다 연결되는 거, 머리까지 예. 연결되는 거 다 통화. 그러니까 죽은 파라오들은 그냥 오시리스라 불러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재밌는 게 처음에는 파라오들만 오시리스 동화가 돼요. 나중에는 보통 사람들 다 오시리스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오시리스 엄청 커지겠네요, 그러면. 커지겠죠. 예. 한 일반 백성들도 다. 네, 그러니까 죽으면은 다 오시리스라고 써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오시리스화 되는 어떤 권리의 민주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퍼져 나가요. 긴 역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초반부에는 무조건 파라오한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 상위 귀족으로 이제 그게 이제 퍼졌다가 점차적으로 더 낮은 사회 계층까지 다 퍼져 나가요. 혹시 뭐 우리나라 그것처럼 조선 말처럼 계급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걸 또 팔았나요? 합체권을?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팔았다기보다는 제가 저 파라오가 처음에는 진짜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잘 지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제가 하는 거 나도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흉내를 내면서 특권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퍼져 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신왕국 시대가 되면 파라오들은 이제 좀 다른 저승 세계관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과정을 보면 모방과 구별짓기가 계속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그러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요 아누비스는 아까 제가 드린 자칼 그 신인데 이 신은 약간 존재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호루스의 사천격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오시리스가 저승의 왕이잖아요. 저승의 심판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이제 심판받으러 오는데 처음에 저승 심판장에 들어설 때는 아누비스가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 심장무게 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루스가 이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누비스는 아버지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오시리스 앞에 망자가 나갈 때는 호루스가 이제 그 왕자를 인도를 하죠. 아누비스는 그 전까지만 인도를 하고. 근데 이게 또 아누비스가 약간 좀 불쌍한 신인 게 원래 이 아누비스가 이집트 역사 초창기에는 저승의 왕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오시리스 신앙이 더 강화되면서 아누비스 쪽 마이너한 위치로 밀려났죠. 그래서 이 신은 출신 성부도 약간 애매해요. 어떤 기록에는 세트랑 네프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네프티스가 이제 오시리스랑 바람 펴가지고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약간 좀 혼외자 같은 느낌도 나요.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6시인데 6시.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뒤에도 많이 있긴 해요. 미랄 얘기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다 못한 거는 또 다음에 날에 예. 또 한번 잡아서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침투부 제가 뭐 지금 이제 3번째 나왔는데 지난 2번의 출연이 너무나 다 재미있었고요. 특히 정말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별명을 지어주셔가지고 애국민수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진짜 그 애국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별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민은 어때요? 애국민. 신이잖아요. 신. 그것도 좋죠. 애국민. 애국민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